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 회장인 조 차이의 이야기인데요. 한 개인이 여러 문화와 굵직한 산업들을 넘나들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성공 궤적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그만의 플레이북, 다시 말해 그가 성공을 위해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뛰어들어가시죠. 자, 600달러. 한 달 월급치고는 좀 적다 싶으시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월급이 아니라 1년 연봉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믿기 힘든 금액은 조 차이가 아주 잘 나가던 사모펀드 임원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서 당시엔 뭐 하나 증명된 게 없던 한 스타트업에 합류하며 제안받은 첫 연봉입니다. 그 좋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다 내팽개치고 대체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감행했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방금 그 600달러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18억 달러. 한화로 수조 원이 훌쩍 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현재 알리바바 그룹 회장 조 차이의 순자산입니다. 1년에 고작 600달러를 받던 그 뼈 깎는 희생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118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진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나의 사람들을 찾는 것, 성공의 기반부터 빠르게 짚어보죠. 진정한 리더십은 과연 어디서 발견되는 걸까요?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거대한 문화적 장벽을 넘었던 조 차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장착하게 됩니다. 바로 경청과 겸손이었죠. 1999년 이 태도가 그를 중국 항저우에 아주 비좁고 허름한 아파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 칫솔이 무려 10개나 꽂혀 있는 겁니다. 조 차이가 잭마, 그러니까 마윈의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목격한 광경이었죠. 바닥에는 침낭이 막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밤낮 없이 스타트업의 처절한 초기 과정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차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평생 파트너로 삼고 따를 수 있는 진짜 리더십과 뜨거운 열정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하는 완벽한 공동 창업자의 조건이 진짜 재밌습니다. 첫째, 서로 부족한 점을 찰떡같이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 둘째, 퇴근하고 진짜 기꺼이 맥주 한 잔 딱 하고 싶은 친밀한 사람. 그리고 셋째, 공유된 비전과 미션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알리바바가 공동 창업자만 무려 10여 명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로 시작했다는 건데요. 조 차이는 오히려 창업자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미친 듯이 커질 때도 직원들과 구석구석 맞닿아 있으면서 알리바바만의 고유한 문화가 흐려지는 걸 꽉 잡아줄 수 있었다고 핵심을 찌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주인인식, 거대한 규모에서의 혁신입니다. 아니 18명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12만 명의 거대 제국이 됐는데 어떻게 그 초기에 팔팔 끓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꽤 단순 명료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조 차이가 꼽는 진정한 혁신의 열쇠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엘리트 몇 명 방에 가둬놓고 혁신부서 만든다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조직의 모든 직원이 자기를 진짜 오너, 사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상사 눈치 보고 비위 맞출 시간에 고객이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그 주인의식, 그것만이 저 거대한 조직이 혁신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기술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민첩해야 하잖아요. 조 차이가 말하는 민첩성의 3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 정보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여유 없습니다. 불안전한 상황을 일단 기꺼이 견뎌내세요. 2단계,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3단계, 근데 내 결정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살벌한 기술 시장 최전선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숨쉬듯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션, 현지 전투에서의 승리, 타오바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와, 이건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거든요. 2000년대 초반,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알리바바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소비자 전자상거래 시장의 90%를 싹쓸이하고 있던 이베이 차이나였죠. 2003년 단 7명의 직원이 잭마의 아파트로 다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일명 타오바오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소프트뱅크랑 은밀하게 반반씩 투자해서 2004년에 사이트를 열었는데 초반엔 팔 게 없으니까 직원들 옷장에서 잡동사니 꺼내다 올리면서 진짜 투박하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5년 믿기지 않게도 시장 점유율 60%를 달성해버립니다. 그 거대했던 이베이 차이나를 완전히 무릎 꿇린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뒤에 조차이가 창업자들에게 진짜 뼈 때리는 조언을 딱 하나 남깁니다. 현지에서 승리하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무리하게 글로벌 외치면서 헛바람 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있는 그 작은 동네, 현지 시장부터 아주 꽉 잡으라는 겁니다. 그 악착 같은 과정이야말로 팀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나중에 진짜 글로벌 무대에서 놀 수 있는 탄탄한 맷집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로 와보죠. 네 번째 섹션, 풀스택 AI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알리바바가 AI랑 클라우드 인프라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530억 달러입니다.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는 걸까요? 시장을 딱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자기가 만든 오픈소스 모델 하나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는 순수 모델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당장 수익 내기 엄청 팍팍하거든요. 근데 알리바바나 구글 같은 풀스택 제공업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반 앱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돈 냄새를 맡고 싹쓸이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전략에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 34%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단숨에 34%까지 치솟았거든요. 풀스택 역량을 제대로 갖춰놓으니까 수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자기들의 AI 모델을 훈련하고 돌려보겠다고 알리바바의 짱짱한 인프라를 찾아와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 뒤에는 글로벌 AI 패권에 대한 조차이의 아주 단호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AI 개발을 무슨 국가 간의 군비 경쟁처럼 몰아가는 걸 딱 잘라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일 뿐이라는 거죠. 그에게 AI는 뭐랄까 인류에게 꼭 필요한 물이나 전기 같은 아주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술이 어느 한 나라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현장 같은 곳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픈 경영 이야기는 살짝 접어두고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개인의 순수한 열정을 어떻게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길잡이 삼아서 최고 수준의 경영 전략가인 조 차이가 스포츠와 자선활동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또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열정에서 포트폴리오로입니다. 진정한 스포츠 광팬인 그가 이 열정을 어떻게 탄탄한 비즈니스로 탈바꿈시켰을까요? 전 차이가 NBA 브루클린 네츠, WNBA 뉴욕 리버티, 샌디에고 실즈 같은 스포츠 구단의 구단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돈 많은 팬의 호화로운 취미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스포츠 구단을 마치 부동산처럼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철저한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했어요. 그 냉철한 투자의 결과요? 바로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뉴욕 리버티의 최근 기업 가치인데 처음 인수했을 때보다 무려 30배나 폭등한 수치죠. 자신이 푹 빠져있는 대상에 완벽한 투자 전략을 얹어서 말 그대로 통쾌한 홈런을 쳐버린 겁니다. 조차이 플레이북의 활용점정을 찍는 진짜 마지막 장은 결국 나눔과 환원입니다. 조차이와 그의 아내 클라라 우차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프로젝트에 5천만 달러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거기다 스탠퍼드 대학교 등을 아우르는 우차이 인체 기동성 연합을 세워서 과학 연구를 빵빵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뉴욕 링컨 센터에는 우차이 극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그 거대한 부와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의 빈틈을 너무나도 멋지게 메워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가쁘게 훑어본 조차이의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름한 아파트에서 겸손하게 파트너를 찾고 주인의식과 민첩성으로 거대 조직을 춤추게 만들며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 개인의 열정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로 완성해낸 그의 플레이북 말입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해설하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스탠퍼드 강연에서 남겼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승리할 나만의 현지 전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머릿속에 곰곰이 굴려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